경북 문경에서 있었던 개 6마리에게 공격당했던 모녀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어제 해당 개 6마리의 안락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건을 이제 상기시켜드리면 25일 오후 7시 반경에 문경시 소재에서 모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 그리고 40대 딸이 산책하던 중에 이 개 6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공격했던 개 6마리는 안락사됐습니다. 일단 지금 당시에 6마리가 그 산책 나왔던 모녀를 공격했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어제, 저희 방송 전인 어제 해당 개 6마리는 안락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문경시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어저께 했습니다. 주인이 원하셔가지고요. 주인하고 가족들이 응원을 하셔가지고 다 실시했습니다, 어제요. 6마리인데, 그 중에 또 3마리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9마리를 다 실시했습니다. 일단 자제분이 먼저 설득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이제 아버님을 설득해서, 또 추후 나머지 또 3마리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 견주는 사람을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나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래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주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 공격한 거 처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멧돼지 같은 유해동물을 막기 위해서 개를 키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달라요. 이 모녀를 공격한 당일 아침에만 해도 이들 개한테 물릴 뻔했다라는 마을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 2마리가 달려드는데 골프채 때문에 간신히 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을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이때도 역시나 목줄, 입마개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였던 게 지난해 이 개들이 이웃이 기르던 개를 공격해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견주, 패티캣이 없는 견주라고 할 수 있죠. 이 패티캣이 없는 견주가 키우는 개가 이웃 주민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저 6마리가 달려들었을 때 모녀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정도 갖고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들의 심경이 어떨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진짜. 정말 황당하고 황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아들이자 또 남동생인 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견주의 얘기는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주가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견주가 개들 공격하는 개들 내가 좀 말려도 힘에 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자기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고 당사자의 누나의 답변을 들을 때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인지 사고 장소, 그러니까 사고 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피해자 가족분은. 네, 일단 먼저 공격받은 게 누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누나였다고 하는데 강둑에서 바닥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뼈가 보일 정도로 안면을 많이 심하게 물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이 개들이 또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목이나 전신을 물고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실 때까지 이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전 과정 동안 견주는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누나가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피해자 가족분들이 무슨 없는 말을 지금 이 경황에 없는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면 지금 앞서 견주가 했던 말고 180도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 진술을 보게 되면 견주가 얘기하는 그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을 우리가 참 담보하기 힘든데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방금 그렇게 아주 그 험악한 상황이 났는데 그 견주가 쓰러진 그 어머니를 저기 경운기에 싣고 한 400m 정도를 갔다는 거죠. 그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119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사냥개가 어머니를 갖다 물어가지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죠. 이 정말 이게 저희들이 묘사하고 있긴 있는데 좀 섬찟섬찟한데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딸이 119에 신고를 할 때까지 이 가해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119 구급대가 거기에 도착했을 그때 상황을 보게 된다면 딸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개를 갖다가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견주가 그 상황에서 정말 그 견주로서 그 개들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자, 119가 왔어요. 119 구급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견주는 옆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개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누나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딸인 따님이 몽둥이를 들고 개들을 계속 제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분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세상에. 있는데요. 특히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될 당시에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아이고. 지금도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딸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은 회복했지만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분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바로 이제 이 가해자 견주의 어떤 태도인데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문자로 합의해달라, 선처해달라는 종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 중인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주가 거짓말을 지금 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주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종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찰은 수사 중입니다. 신중하게. 예상해 본다면 저 견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개들 목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한 마리당 20만 원씩 해서 총 120만 원을 과태료 처분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로 넘어가면 이제 경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개가 6마리, 그것도 꽤 큰 개인데 이 6마리를 목줄을 안 하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물 거란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관리도 하지 않 6마리를 통째로 목줄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리 소홀의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과실치상보다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입건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중과실치상이라고 할 때 지금 조금 전에 이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처럼 피해자들이 거의 완전 사실상 방치돼서 공격을 당했다면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관련법은 있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법 개정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이 견들에 대해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목줄 미착용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좀 올릴 필요가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맹견을 입마개를 이제 미착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는 되어 있는데 그 종류를 한정했습니다. 5종류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사견이라든가 로트와일러라든가 스테퍼드션 5종만 한정을 해놨는데 사실 저 5종 말고도 위험해 보이는 또는 사고를 야기했던 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견들 그리고 맹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개들도 모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가 좀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 지자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이거든요. 목줄을 안 했을 경우에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입마개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또 동물 등록에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여한 것이 이번 계절에서 문경시 전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기로 했어요. 동물 등록. 국가 기관이나 이제 도에는 동물 보호 담당들이 있어요. 부서가.
이 시에는 아직 동물보호 담당 부서가 없어요. 이런 조직이 좀 국가에서 약간 시까지 좀 예산을 해서 좀 키워줘라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런 문제도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 사고를 일으킨 이 견들은요. 개들은 6마리가 애초에는 뭐 3마리는 그레이하운드고 3마리가 잡종견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6마리 모두 이제 잡종견인 것으로 뭐 해당 지자체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고 잡종이걸 떠나서 일단 저렇게 대형견,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꼭 입마개 착용 의무화 5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차제에 저런 이 견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채워주시는 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시는 게 우리 개도 이 안전해질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 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